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이란의 줄다리기가 너무 팽팽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하루에도 수십 차례 그 전망이 엇갈릴 정도로 그 전문가들도 그 이를 예측하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상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첫 번째 뭐냐면은 협상 자체의 의제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 양측의 의사결정 체계의 혼란 때문에 협상 전망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국의 협상에 대한 기대 수준의 차이가 협상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협상 의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는 언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협상 의제를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가 협상 의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드러나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가늠할 뿐이죠. 설령 의제가 드러나 있더라도 그 중요도는 회담 당사자가 아니라 이를 해설하는 전문가들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견해가 갈라집니다. 우리는 해설자들의 소리로 그 의제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설자들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중동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식 수준, 경험, 그 사람이 얻는 정보의 신뢰성, 그 전문가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이 얻는 정보의 양, 그리고 다 예를 들면 정치, 경제, 문화,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차이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전망은 제각각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이라는 것이 원래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확률 게임이죠. 그래서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는 오늘 영상에서 그거를 예측한다기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의제를 열거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를 여러분한테 조명해 줌으로써 판단은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로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예측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회담장에서 나온 의제를 좀 종합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의제를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한 90% 이상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표를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는 크게 핵심 의제와 그 세부 안건으로 나눴습니다. 7가지 의제가 첫째가 핵 통제, 두 번째가 미사일 통제 문제, 세 번째가 경제 제재, 네 번째가 자산 정산, 다섯 번째가 해상 안보, 여섯 번째가 지역 안보, 일곱 번째가 협상 프레임워크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비공개 의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90% 이상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쟁점이 되는 세부 안건이 있는데 세부 안건에 대한 양측의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기대 수준의 차이를 좁혀야만 협상이 타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의제의 세부 안건별로 요구사항과 논의 중인 조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핵물질 통제부터 보겠습니다. 핵물질 통제에 관해서는 3가지 논의 안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현재 우란이 보유하고 있는 460kg의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향후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가 IAEA의 사찰과 사찰 시설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은 미국 측 요구사항은 46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즉각적인 제3자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안 되면은 러시아로 반출하거나 파기하자라는 게 미국 측 요구사항입니다. 이란 측 요구사항은 완강합니다. 국외 반출을 거부하고
IAEA의 봉인하에 자국 내에 보관하면서 이를 희석시키자라는 게 이란 측의 안입니다. 현재 조정 중인 안은 오만과 같은 제3국의 공동관리구역에 위탁 보관하고 사찰단이 상주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란이 가지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의 그 처리 문제에서도 이렇게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좁힐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 관련해서 두 번째 세부 안건을 볼까요? 향후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해서 미국은 향후 20년간의 모든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신규 시설 건설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주장하는 거는 왜 국제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의 저농축 우라늄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3.67%는 NTP에서 보장하는 권리다. 이를 보장해줘라. 조금 후퇴하는 안으로 조정 중인 안은 15년 유예기간 적용하고 3.67% 이하의 농축에 한해서는 IAEA의 실시간 감시하에서 허용하자,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AEA의 사찰하고 접근시설 권한에 대해서는 미국 측 입장은 모든 핵시설에 대해서 IAEA의 상시적, 무제한적 접근 및 사찰을 허용해라. 이게 미국 측 주장입니다. 이란 입장은 주권 침해 없는 제한적 사찰은 수용한다. 그러나 그 수준은 기존의 JCPOA 수준에서 허용하자라는 게 이란의 안입니다. 두 번째 핵심 안건은 미사일 통제 문제입니다. 이 미사일 통제 문제에서는 세 가지가 걸려 있는데, 첫 번째는 미사일 사거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의 수출 문제를 세부 안건으로 미국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사일 생산 시설의 유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를 표로서 한번 볼까요? 미사일 사거리에 대해서는 미국 측 입장은 최대 사거리를 1000km 이내로 제한하고, 기존의 1000km 이상 가는 미사일은 단계적으로 폐기하자라는 게 미국의 안입니다. 이 안을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란의 입장은 완고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전혀 물러설 뜻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일 문제는 이란 정권의 생존의 문제이고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개입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속으로 이스라엘의 안전을 고려해서 사거리를 미국 측에서는 1500km로 제한하고 기술을 동결하자라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사일 통제에 관해서 세 번째 세부 안건은 미사일 생산 시설에 관한 겁니다. 미사일 문제에서 두 번째 안건은 특히 무인기의 수출 문제에 관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측 입장은 공격용 드론하고 관련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을 영구 금지하자라는 게 미국 측의 입장입니다. 이란은 당연하겠죠. 야, 니네도 방산 수출을 하는데 방산 수출은 우리의 권리야, 주권의 문제고 니네가 왜 그거를 간섭을 하느냐라고 나오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측이 다시 내놓는 게, 특정 고성능 군용 모델에 대해서 한정된 수출 금지를 하고 나머지 민수용은 드론 수출을 허용하자라고 미국 측이 역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한테 백기투항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생산 시설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은 현재 미사일 생산 시설을 폐기하고 민수용으로 전환해라 라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란은 당연하겠죠. 이건 우리 국방의 인프라다. 이걸 니네가 왜 전환하라, 폐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다. 이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마라. 이 협상에서 이란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판단하실 수 있죠. 이 협상이 쉽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거는 공격용 라인을 민수용 우주 로켓 시설로 전환하고 이를 국제기구에서 감독하자, 이거를 수용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핵에 대해서는 이란이 포기할 수 있지만은 미사일은 아마 포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꼭 핵이 아니라도 지금 미사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이번 전쟁에서 충분히 검증되었거든요. 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거를 얻고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 문제인데,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세부 안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산업 참여 문제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기업이 이란 내 생산 및 수출에 직접 관여하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거고, 이란은 당연히 참여를 거부하겠죠. 이란 국영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내놓는 또 새로운 것들은 이란 국영 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공동 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니터링하자, 뭐 이런 안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죠. 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건지.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부 안건으로 이란의 석유와 가스 수출 문제입니다. 미국 측 입장은 핵과 미사일 합의 이후에 단계적으로 원유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입장은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당장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논의 과정에서는 석유 100만 배럴 이내에 원유 수출 쿼터 할당제를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라는 게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측에서. 그러나 이런 방안이 이란에게 득이 될지는 이란도 생각을 하겠죠. 세 번째가 현재 제재 중인 금융거래 제한을 어떻게 풀 거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미국은 테러 자금 차단 보증 후 단계적으로 스위프트 재가입을 시키고 달러 거래를 허용하겠다라는 거고, 이란은 당장 스위프트 제한을 철폐해라, 아니면은 우리는 위안화 거래를 계속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경제 제재 철폐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란의 입장입니다. 논의안으로 나오는 것은 인도적 물자와 에너지 대금 결제에 한정된 전용 금융 채널을 운영해서 제재를 풀자라는 게 그런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테러 자금을 제외하고 하겠다라는 게 뭐냐면은 전쟁에 소요된 62조, 제가 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한 62조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 62조를 공제하고 제재를 풀겠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 자금 62조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디선가 충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썬크 코스트예요. 매몰 비용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 비용을 매몰화 시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 협상에서 끈질기게 이 전쟁 비용과 복구 비용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란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죠. 니네도 내놔라, 이런 거죠. 그죠? 니네도 우리 13,000곳 이것을 폭파시켰는데 이곳에 대한 복구 비용을 내놔라, 배상해라 라는 게 이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국영기업 인사 제재 문제인데, 제재 명단에서 삭제는 하되 위반 시에 스냅백 조항을 명시하자라는 거고, 이란 측은 즉각 무효화해라 라는 게 이란 측의 입장이고, 네 번째는 자산 정산 문제인데, 첫 번째가 동결 자산 반환 문제, 두 번째 미국이 주장하는 미군 파괴 자산 복구비 문제, 세 번째는 인도적 특수계좌 운영 문제입니다. 표로 정리한 걸 한번 보시죠. 동결 자산에서는 미국의 입장은 전비와 복구비를 차감한 잔액에서 단계적으로 반환하겠다라는 거고, 동결 자산이 한 1,000억 달러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란 측 입장은 모든 동결 자산을 즉각 무조건적으로 반환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초기 실내 구축용 자산 한 100억 달러 정도를 선제적으로 해제하고 단계적으로 반환하자라는 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협상이 시작할 무렵 미국이 동결하고 있는 420억 달러를 전비 충당금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20억 달러를 몰수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얘도 회의에. 그럼 이란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 안건에도 올라와 있지 않죠, 이 부분. 이제 미국은 또 미군 자산 복구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군 자산이 미군 추산으로는 5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9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선차감하고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강도짓이다, 자산을 탈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히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협상으로 타결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걸 또 내주고 뭔가 주고받는 게 있겠죠, 협상 과정에.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절충안으로 제시되는 게 사감액의 50%를 이란 인프라 재건 기금으로 전용해서 공동 관리하자, 이런 안을 내놓는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 다음에 인도적 특수계좌 운영에서에 대해서는 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국제적 감시, 인출 조건을
설정해서 운영하자라는 거고, 이란 측 입장에서는 자금 운영의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출 제한 조치를 철폐해라라는 게 이란 측 안입니다. 논의되는 절충안으로는 미국이 제시한 거는 국제평화위원회가 관리하는 특수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관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르무즈 봉쇄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세부 안건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 요 안건이 있고, 두 번째는 통행료 징수권이 있죠. 세 번째는 향후 앞으로 해상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는 세 가지 세부 안건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호르무즈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개방해라, 그 다음에 무상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전처럼, 이런 얘기고, 이란은 해협의 주권적 통제는 이란에게 있다, 그리고 외부 세력의 군사 개입을 절대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양보한 안은 상업용 선박의 안전 통행 보장하고 이란의 해상 경찰권을 일부 인정하는 안을 미국이 제안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행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천적으로 수용을 불가한다.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이지만은 내심 공동 징수를 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명확하게 드러내서 속내를 내비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전후 복구를 위해서 한 척당 $200만 통행료를 부과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란의 입장이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또 다른 것은 이제 환경 보호하고 해로 관리 목적으로 낮은 금액 약 $50만 정도는 허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현재 대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해상 안보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은 다국적 해상 감시단을 해안에 상주시키자, 호르무즈 해협에 상주시키자라는 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란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외부 군사력을 배제하고 당사국인 이란과 오만 중심으로 공동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역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안보 측면에서는 대리 세력 지원하고 미군 주둔 철수, 이스라엘 평화 유지, 이 세 가지 안건이 얘기되고 있는데, 대리 세력 지원에서는 당연히 미국은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영내 우호 세력의 자위권 인정하고 지원 활동도 주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침해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고, 논의되고 있는 거는 추가적인 세력 확장 금지나 공격용 중화기 지원 중단을 명문화하자 라는 게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페르시아만 일대 미군 기지를 철수해라 라는 게 이란이 내건 안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하겠죠. 영내 동맹 보호를 위해서 미군 기지 유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란은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일대의 미군 기지를 즉각 철수해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미국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를 하지 말고 상호 불가침을 문서화하자라는 거고, 이란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의 도발 중단과 팔레스타인 주권 보장을 먼저 해달라, 연동해달라,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고, 이 안건도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협상 프레임워크죠. 야, 협상해서 서로 사인을 했어. 야, 그런데 뭘 믿고 이 협상 이 이행되리라는 거를 뭘 믿고 우리가 사인을 하냐. 이행 방법을 보증해야 하는 게 가장 큰 안건이겠죠. JCPOA도 다자간의 오랜 기간 협의 끝에 협상안에 오바마가 이게 사인했는데 트럼프 네가 와서 이걸 폐기해버렸지 않냐. 이것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사인한 협상 문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누군가 폐기하면은 그걸 뭐라고 할 거냐. 힘 있는 사람이 폐기했을 때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이란 측이 내세우는 거죠. 외교 문서라는 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 외교 문서가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 선언 보증에 대해서는 미국은 미의회에 비준하고 동맹국 승인을 거치는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자라는 거고, 이란은
유엔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영구적으로 이행 보증해라라는 게 요구입니다. 뭐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최종 합의 문서의 형식은 미국은 두 단계의 협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반면, 그러니까 이 두 단계라는 게 임시와 영구 단계로 나누자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임시 단계이죠. 이란 측 쉽게 평화안을 합의문의 기본 토대로 채택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슬라마바드 초안이 파키스탄의 중재로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합의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영구 평화 정착에 일정도 이견이 많습니다. 미국 측 입장은 1단계 임시 휴전에 합의를 하고 45일 이내에 영구 협상안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45일의 시간 벌기를 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이란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란은 당연하죠. 이건 니네 시간 끌기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즉각적으로 평화안을 만들고 즉각적으로 이행에 들어가자라는 게 이란의 안입니다. 그래서 30일 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이것도 양측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러분 드러나 있는 협상안만 보더라도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협상안이 서로 맞닿아야지 최종 결론에 도달해야지 사인할 수가 있는데 그 협상안 자체로 보더라도 어렵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세부 문제로 가면 더 복잡한 것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미국 측이 1차 협상에 300명을 데리고 갔고 이란 측이 70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는 각 세부 분야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조목조목 하나하나 협상안에 넣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서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는 협상안을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협상 의제뿐만 아니라 이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이 양국 모두에 해당하는데 이 의사결정 체계의 혼란입니다.